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옛날 일본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칼부림 사건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701년 도쿠가와 막부 시절의 일입니다. 아코번의 영주인 아사노라는 사람이 막부의 수도인 에도, 즉 지금의 도쿄에서 막부 의전 담당관인 기라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당시 에도성에선 어느 경우에도 칼 휘두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막부는 국법을 어긴 아사노에게 할복 자결을 명령했습니다. 아사노가 죽자 그의 가신들이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자기들의 주군과 싸운 기라의 집을 습격해서 기라를 참수하고 그 가족들을 살육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막부는 처참한 복수극을 자행한 아사노의 가신 47명에게 할복형을 내렸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들 47명을 주군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충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신구라라는 작품이 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져서 인형극과 가부키로 공연됐습니다. 주신은 충신의 일본어 발음이고요. 구라는 장, 다시 말해서 곳간이라는 뜻입니다. 주신구라는 충신의 곳간, 즉 충신이 많은 곳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무라이들이 충신인가요? 오히려 사적인 복수를 감행해서 법 질서를 어지럽힌 폭력배 아닙니까? 아사노의 가신들이 주군에게 바친 충성을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깡패, 조폭, 칼잡이들의 싸구려 의리에 불과합니다. 그럼 왜 이런 칼부림을 옛날 일본 사람들은 충신의 이야기라며 기렸을까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분석한 탁월한 책 국화와 칼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베네딕트는 일본의 사회적 윤리를 기무와 기리로 나눕니다. 기무는 의무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이고 기리는 의리라는 뜻입니다. 베네딕트는 주신구라를 기리, 즉 의리의 세계라고 분석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인이 잘 쓰는 말에 기리처럼 쓰라린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기리는 올바른 도리, 사람이 좇아야만 할 길, 세상에 대한 체면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하는 일이다. 본의 아니게라는 말이 기무와 다른 점을 보여준다. 전통적 기리는 영주와 전우에 대한 기리다. 그것은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상사와 동료에 대해 짊어지는 충절이다. 이 기리의 의무는 수많은 전통 문학 작품 속에서 칭송되고 있다. 이것은 사무라이의 덕과 동일시된다. 일본 옛날 사무라이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기가 속한 번의 영주를 향한 의리가 더 크고 소중한 덕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베네딕트는 책에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기리가 주와 충돌할 경우 사람들은 당당히 기리에 충실할 수 있었다. 당시의 기리는 온갖 봉건적 장식으로 치장되어 사랑받는 직접적인 관계였다. 기리를 안다는 것은 목숨을 바쳐 주군에게 충절을 다한다는 것이다. 주군은 그 대신 가신을 보살핀다. 막부는 이런 일반의 정서를 알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결국 사무라이 47명을 처형했던 겁니다. 막부 시절 지식인인 오규 소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론으로서 공론을 해치면 차후 천하의 법은 설 수 없다. 베네딕트도 기리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10계명 같은 일련의 도덕규범이 아니다. 기리로 강요당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정의감을 무시하기도 한다. 일본인은 가끔 기리 때문에
의를 지킬 수 없었다고 말한다. 길이를 따르느라 법을 어기고 심지어 의롭지 못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도 전 근대적인 길이의 질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과 집권 여당을 위한 길이 때문에 국가 법 질서를 허무는 사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 산자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고의로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아실 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평가한 것에 따르면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조기 폐쇄하는 것보다 3,700억 원의 이득이 있다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언제 폐로 하느냐 이렇게 물은 뒤 폐로가 쭉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장관이 담당 공무원에게 죽을래? 라고 말해서 원전 평가를 다시 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산자부는 경제성 평가 조작에 총대를 맺고 훗날 감사나 수사 상황에서 그 사실이 드러날까 봐 관련 자료를 무려 444건이나 인멸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산자부를 방문해 힘든 일을 처리해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심지어 적극 행정 접시라는 상패를 주고 치하했습니다. 이게 깡패들이 굳은 일 처리한 조직원들 다루는 방식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그들아 수고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인 산자부가 청와대의 하명을 수행하는 사조직입니까? 칭찬이 아니라 수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게 국법입니다. 그래서 대전지검이 수사에 들어갔고 대검에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전지검이 보고한 바로 그날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법치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 이 정권은 충성의 의미를 봉건시대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깡그리 허물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가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선서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내 말이 법이다. 뭐 이럽니까? 아니죠. 헌법을 준수한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들을 국가와 동일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오랜만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야 한다. 이거 직접 거론은 안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검사들은 국가가 아니라 자기 조직인 검찰에 충성한다. 다시 말해 아사노의 가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자기 조직에만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뭐하러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며 고초를 자초했겠습니까? 그때도 원칙대로 수사한 거고 이 정권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원전 폐쇄 등 관련해서 여러 혐의가 드러나니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윤 총장 임명하며 수사에 성역을 두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수사 대상이 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통령이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해 선공후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공후사입니까? 법이 정한 절차보다 대통령이 한 말을 잘 따르는 게 선공후사입니까? 그리고 지금 문 대통령이 선공후사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선공후사는커녕 철저히 586 운동권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권력을 사유화했고 숱한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습니다. 윗사람이 불법, 탈법을 저질렀을 때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신구라에 가신 47명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 죽음만을 위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공직자는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윗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윤석열 총장 감찰을 위해 법무부가 파견한 이정화 검사가 보고서에 재판부 사찰 문건은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썼는데 이 부분이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검사의 폭로는 사무라이 조직의 의리로 따지면 배신일 겁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공직자의 의무로 따지면 나라에 충성한 게 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내린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그 과정에서의 압수수색 등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1일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도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가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두 조치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의 법치를 훼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